네, 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는 계속해서 관세 정책이 변화하다 보니까 제한된 증시의 변동성을 나타냈었고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속에 양시장이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위원님께서 골라주신 섹터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장품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한국의 선크림 사재기에 나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한국 화장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향 매출이 아직은 좀 적은 새내기주들은 또 기회다라는 평도 들려오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렇게 투자자들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미국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약치는 주로 유럽과 중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 이상의 2배 이상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좀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일본 시장에 이제 육박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매출 볼륨이 좀 올라서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강한 화장품 회사들의 또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애매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지난 작년 4분기부터 좀 크게 안 좋았었고 이제부터는 좀 서서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반기 물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은 더 거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또 회복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빈자리를 지금 다른 데가 차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도 하반기 회복을 기대해 본다면은 올 한 해 화장품 회사들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그래도 좀 눈높이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오늘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로서 화장품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되고 있는 화장품을 위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비대면 진료, 오늘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쪽이죠. 홈닥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기존에는 이재명 대표의 AI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합법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최근에는 AI, 의료 AI, 원격 진료까지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모멘텀 지속해서 확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지수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 속에서 이런 틈새적인 테마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AI 홈닥터 이제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입법화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도 관련된 입법안을 이제 제출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야 공이 관련된 시장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좀 모습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정책적인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주에 비해서 그동안에 크게 좀 오르지 못했었고 주가도 많이 좀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올랐었고 특히나 뭐 최근에 좀 또 기존에도 강했었던 AI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더 확산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오늘도 역시 활발한 정책 관련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그 중심에 오늘은 의료 이제 비대면 진료가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의료 AI 원격 치료 비대면 관련한 종목들이 줄줄이 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히토류. 트럼프가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 그리고 파생상품 수입에 대한 안보 조사를 지시했고 미중 무역 분쟁 때마다 사실 굉장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쪽이 히토류 관련한 쪽 맞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 부과에 있어서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서 항상 히토류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수출 금지 이런 소식까지 좀 더해지면서 관련된 반사익 기대감에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근데 회사 그 관련주들을 쭉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노바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 수혜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도 원래 태블릿이라든지 폴더블 쪽에서의 연구자석 네오디뮴 연구자석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 실질적인 실적으로
시장으로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회사임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뭐 다른 여타 관련주들 중에서는 사실 히토리가 부각된 지가 이게 1, 2년이 아닌데 그 전에부터도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측면들은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름의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런 추세들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된 히토리 관련된 그런 테마들은 당분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성 있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는 하반기 실적이 있는 화장품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신 만큼 이 안에서 오늘 공략주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저도 화장품 쪽에서 골라봤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화장품을 지금 네 번째 지금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VT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리들샷이라는 이제 히트 상품 검증이 이미 완료가 된 거고요. 뭐 일본과 국내에서 크게 히트를 했고,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부 동남아 지역에도 이제 런칭성 아직까지는 뭐 크게 매출이 늘진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을 보면은 일본이 49%, 국내가 30%, 그리고 중화권이 5%, 미국이 3% 정도 수준이고요. 역시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 강세 수혜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이소에서 이제 올리브영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과도기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채널도 이제 일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도기는 좀 겪어서 상대적으로 좀 조금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걸 겪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 정도의 성장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일단 하반기에 해외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먼저 이제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타뷰티에서 이제 전미 1,800개 매장에서 한 5월에서 한 6월경 이제 런칭을 할 예정에 있고요. 코스트코도 3차 이제 물량이 이제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진출이 막 시작이 된 부분들이어서 그쪽에서의 성장성 기대를 하고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착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시간의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좀 좋아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뭐 현재 구간이 그렇게 주가가 크게 지금 올라서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번 분할 매수하기에 적절한 위치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지금 오늘 이제 35,200원 7% 전일 종가 대비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만 원으로 일단 한번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찐시황님께서 리들샷의 홍보대사 희망 있네 흥복님이 있어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리들샷 실제로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으로 네 번째 화장품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VT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DSC 인베스트먼트는 상한가도 보고 정리를 잘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말 시장은 물론이고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물론이고 종목에 대한 선별이 정말 엄청나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3빌리언의 경우에는 목표가 도달 나왔습니다. 오늘 두 자릿대 급등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고요. 3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내줄 때 됐을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시가가 목표가 이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좀 시장 자체가 아주 뭐 이제 화랑의 분위기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일단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보고요. 이 회사는 사실 하반기에 미국 관련된 모멘텀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략 한 6,000원 부근 혹은 그 밑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기회를 엿봐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 단기 좀 상승을 좀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비중 축소 후에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포착을 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 실현하고 다시금 재매수 전략은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MLC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산주로 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이 나왔는데 들고 있다면 무조건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쯤에서의 전략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시장이 다소 좀 애매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면서 그날도 이제 제가 한화 시스템을 방산주죠 편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이제 MLC 솔루션 세 종목의 이제 방산주를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셋 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MNC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해 8조 5천 가량의 그런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현대로템 역시도 폴란드 그리고 수주 2차분 수주 가능성 그리고 저 루마니아도 이제 상반기 내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도 같이 동반해서 실적이 무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제가 이제 목표가 10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충분히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어려운 시장에서 오히려 가장 안정감 있는 섹터로서 저 역시 방산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웠던 만큼 공시는 물론이고 정말 실적이 탄탄한지를 참 잘 체크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나 많이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시장 관련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비법들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뭐 저는 항상 뭐 시황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좀 전망과 함께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종목까지도 제가 이렇게 유출을 해내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뭐 최근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일단 그 시장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제가 수익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 종목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